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양변 양지훈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법조 특집. 네, 법조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판사가 직접 쓴 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우리 책 읽는 변호사 양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판사 했으니까 검사로 넘어와서 이 현직 부장검사죠. 현직 부장검사인 김웅 검사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양지훈 변호사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미스 함무라비도 책이 막 나오자마자 이제 그 YG랑 JYP가 같이 읽어보고 야 이거 문유석 판사를 한번 모셔서 방송을 해볼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검사내전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자마자 우리 나오자마자 YG랑 JYP가 읽었는데 솔직히 이 문유석 판사한테 약간 죄송합니다만은 미스 함무라비는 약간 저희 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뭐 재밌는데 괜찮은데 모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책이 그렇게 문유석 판사가 쓴 최고의 책은 아니다라는 평이었었는데 이 검사내전은 읽자마자 YG와 JYP가 둘 다 야 이거 대단한 책이네 걸물이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김웅 검사를 모셔보려고 트라이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까인책 특집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지금 계속 대탄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대타는 아니고요. 아니 문유석 판사는 모실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대타 맞아. 김웅 검사가 나올 뻔했는데 네. 뭐 잘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김웅 검사 이게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펴낸 부키의 그 박윤우 사장님과 이 김웅 검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 봐요. 뭐 형님 동생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 찬스를 활용을 해서 한번 모셔보려고 이제 출하를 했는데 현직 부장검사가 아무리 팟캐스트지만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기 책을 홍보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이제 그런 검찰이나 아니면 검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인천지검에서 공안부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공안부면은 선거사범들 단속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 한가하게 지금 팟캐스트 하실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검사내전이란 책을 펴내고서는 북 콘서트를 몇 번 하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북 콘서트도 하셨는데 책 홍보를 위해서 책걸상에 한번 출연해 달라고 부탁 좀 드려보세요라고 이제 제가 요청을 했죠.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건 아니고. 왠지 북 콘서트는 가면 되게 저자 띄워주고 막 잘해주고 막 와 멋져요 이러고 그럴 것 같고 여기는 공격당하시네. 막 이상한 거 물어봐서 괴롭힐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출판사 사장님께서 링크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책걸상 링크를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엄선해가지고 링크를 몇 개 보내줬고 그 링크도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김웅 검사한테. 그래서 안 나셨군. 네. 맨날 저자 불러다가 칭찬도 취조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맨날 취조하시고 이러니까.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근데 저는 책 너무 좋게 읽어가지고 진짜 막 띄워드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우리 검사님이 만약에 출연했으면 우리 잘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가 우리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구속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JYP께서도 정말 이 지금 두 진행자의 사법불신 내지는 사법무지는 교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아니 상태예요. 우리는 저기 뭐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근데 저는 아니 난 법이 있어야 돼. 저는 검사 앞에서 저기 피고인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봤잖아요. 그 무혐의 처리된 건가요? 네, 둘 다 무혐의 처리됐는데 그 한 번은 그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뭐 1,000몇 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죠.
고발인가요? 아, 제3자니까 고발이구나. 고발을 당하신 예, 거겠네요. 고발을 당했죠.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를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그 지지자들이 이제 한 몇백 분이 연명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저 뭐 수사관도 아니고 검사가 직접 저를 신문을 하루 썼어요. 종일 신문을 했어요. 한 10시부터 5시까지. 변호인 조력을 받으셨나요? 그때 저 변호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2년차, 3년차여가지고 아는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아, 그때 막 눈물 당연히 났어요. 당연히 조력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네, 정말. 맞아요. 눈물 났어요 진짜. 네. 아는 변호사 한 명 없어가지고. 그 되게 검사한테 그 정도 시간 진짜 취조 받으면 구속 당하던데. 아니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아 진짜 변호사 조력 못 받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붙여줄 법한데 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런 예, 생각 한 예.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제 좀 순진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진짜 한 10시부터 5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아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뭐 소소한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겠지만은 그 검찰 조사 받고 나서 막 자살하거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해가 되던가요?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약간. 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떴떴했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풍문으로 듣기에는 그 검사가 저를 되게 재수없게 생각했대요. 워낙에 조사받는 태도가 뻣뻣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전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야 이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진짜 마치 내가 죄라도 진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야 이게 되게 힘든 일이구나 검사 앞에서 이렇게 이 조사를 받는다라는 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변호사 1년 차 때 통진당 관련되어서 그 이정희 의원 전 의원 형사 사건에 입회한 적이 있어요. 로펌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전 직장 그렇죠. 오래 그쵸? 계셨었죠. 전 직장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그때 이제 입회를 한 게 저희 대표 변호사님하고 저랑 같이 입회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공안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가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사범이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때가 2012년도였고 2012년 대선에 이정희 의원께서 출마를 또 하셨었죠. 그러니까 출마 전이에요. 근데 이제 출마가 예정돼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뉴스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 검사가 굉장히 깍듯한 거예요. 일반적인 피의자를 부르면 사실 이렇게 강압적이잖아요. 강압적이고 뭔가 이렇게 주눅든 분위기 속에서 저는 주눅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재수없어 한 거지. 되게 주눅 네. 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주눅이 안 들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풍경이었냐면 당시 담당 검사가 커피도 타주고 피의자와 저희 변호인들한테 커피도 타주고 쉴 시간도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질문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던지고 피의 사실은 어쨌든 조사를 하시긴 근데 하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안부의 특정한 시기의 풍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한 번은 그때는 진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 완도 어민들이 저를 또 그건 고소를 하신 거거든요.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게 이제 완도 어민들이 이제 그 양식하는 수산물에다가 기생충 방제를 위해서 포르말린을 이제 넣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난리 법석이 났었어요. 완도 어민들이 막 저희 회사 점거하고 막 저는 또 불려갔죠. 경찰서 갔다가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이제 검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검사가 직접 저를 이제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관이 저를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수사관이 저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검사가 박아무개 검사예요. 저 이름도 기억해요. 계속 옆에서 아니 기자라는 양반이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지 무슨 기사를 그따위로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러면서 궁시렁 거리면서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연차도 좀 됐었고 이제 변호인 조력도 그 송아무개 변호사님이 이제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 너무 불쾌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뭐야 하고 내가 네 이름 내가 꼭 기억하는데 요즘에도 가끔 걔 이름 찾아보거든요. 정말 뒤끝 정말 많으신 기자님이에요. 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지금 일단 YG의 블랙리스트에. 네. 어디 변호사 개업하셨더라고요. 네, 네. 잘 안 풀린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딱 그 변호사 그 검사가 이제 사라지니까 저기 어떤 분이지 그 수사관이 저한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 만도 어민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부탁 좀 하라고. 왜요? 그랬더니 옆에서 변호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검사님 지금 100만 원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벌금형을. 벌금형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수사관이 이게 기자 양반 저기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줄거워지면은 그거 안 좋죠. 벌금형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예.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그 송 안무객의 송교 변호사님이었는데 송교 변호사님이 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재판 가야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송교 변호사님이 나가가지고 전화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저기 고소한 완도 어민들한테 고소인들한테. 예, 대신? 그래서 대신 사과하고 우리 저기 강 기자 앞날이 창창한데 좀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고소를 취하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까지 안겠는데 고소가 취하했는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궁시렁대면서 그 검사는 기자가 말이야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지. 네 그러면서 계속 궁시렁대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가만 안 두려 그랬는데 이거 고소 취하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책걸상 사법 특집이 아니라 원풀이 방송인 것 같아요. 원풀이 방송. 그러게요. YG가 뭔가 쌓인 게 개인적인 험하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JYP는 법원 검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법조 시스템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만 그 검사님은 가계 경제를 생각해서 지금 변호사 개업한 거고 기자는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됐다고요. 근데 이 김은 검사의 검사 내전을 읽고서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야. 아이고 나도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나 지금. 근데 이 김은 검사의 검사 내전을 읽고서 아 검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양 있고 이렇게 인간미 넘치고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이렇게 착한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검사님들이 계시구나. 아 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동감합니다. 검사 내전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뭐 최고의 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을 바꾸게 만든 혹은 어떤 측면에서 가장 하여튼 인상적으로 이 책 참 재밌네 이러고 읽었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 이러면 떠오르는 그런 차갑고 냉정하고 막 권력지향적이고 막 강압하고 막 욕하고 이런 그런 계열의 검사들만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막 신문 기사에 주로 나는데 야 이런 건전한 뭔가 제정신인 검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검사도 되게 많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김웅이라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나 무슨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상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이게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나 이제 검사들 하면은 되게 이게 보수의 상징이고 그리고 굉장히 완고하고 뭔가 외부와는 좀 단절돼 있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직업이라는 느낌이 사실 굉장히 강했고 저는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됐었는데 이 김은 검사의 검사 내전을 읽으면서 일단은 현직 부장검사가 이런 책을 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변화의 신호처럼 보였고요. 그 요런 책 내려면 검사나 판사는 출판사랑 계약 전에 뭐 기관장한테 허락 받아야 당연히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겠죠.
글쎄요, 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기 상사한테는 보고를 하시고 이런 출판 계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김웅 검사님은 특히나 그러셨을 그 것 같아요. 지검장 이런 사람한테 허락을 받은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구두로라도 예. 예, 상의는 그러니까 이런 했을 거다. 책을 낼 겁니다라고 그거를 뭐 내부적인 어떤 그 보고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의 어떤 사전 협의는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아까 이제 그 YG께서는 이것이 뭐 조직적으로도 검찰이 좀 약간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약간의 애외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뭐 자기 목소리를 어쨌든 외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판을 통해서 내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용기를 또 내셨을 것 같아요. 용기 내셨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문유석 판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출포판, 출세를 포기한 판사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이분도 출포검입니까 그러면? 검사님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진으로 내가 승진을 하고 출세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은 마음을 접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내므로써 그러니까 어떤 선언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판사님도. 접었다기보다 원래부터 출세 지향적이 아닌 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 분이죠.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네. 것이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웅 검사가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이제 펴내는 이유가 이런 거였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약간 권력형 검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좀 약간 과장돼서 그려진 무슨 정의파 검사, 혹은 뭐 정치 검사. 정치 검사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김웅 검사는 이제 그런 검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게 밥벌이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생활형 검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검사들은 오히려 이 책에 실린 그냥 공무원 생활형 검사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 서문에서 쓰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 목적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프롤로그에서 나오는 제목 자체가 그걸 너무 웅변하고 있는 건데 나사모처럼 살아가겠다는 선배를 기억하며 예. 그 나사모 씨라는 존재가 여러 검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저자가 맨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공안부가 아까 이제 그 선거사범도 담당하는 약간은 빛나는 조직이긴 한데 김웅 검사님은 사실은 뭐 지방의 어떤 검사 일을 하면서 대부분 다 형사부에 소속돼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사부의 평검사죠. 네네. 지금 이제 부장검사면 이제 간부로서 이제 보직을 맡으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런 정치 검사, 문제된 검사들이 보통 공안부나 특수부 소속의 검사들인데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보직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검사인 거죠 오히려. 초 엘리트 검사. 그렇죠. 근데 물론 많은 검사들이 형사부 검사들이 다 인지부서라고 하는 그러한 공안부나 특수부를 가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검사들이 승진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설명을 덧붙이면 그러니까 승진의 코스가 흔히 두 가지 있다고 해요. 검사들이 하나는 그런 수사부서, 인지부서를 가서 수사 성과를 통해서 상사로부터 눈에 뜨이고 나중에 뭐 검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법무부의 검사들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기획통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 자체를 하기보다는 법무부 내부에서 말 그대로 검찰 행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에도 약간은 그런 그 기획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법무부 내의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법무 행정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출세 코스가 아니라 이 저자 김웅 검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밑에서 기는 형사부 검사로 거의 대부분의 검사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김웅 검사는 1970년에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고요. 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9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하고부터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뭐 진주, 서울중앙지검, 광주, 순천 등등에서 이 평검사와 부부장 검사를 거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첫 경력을 시작한 인천지검에서 공안부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긴 한 거예요. 뭐 이 정도 승진이야 뭐 그냥 네, 때 되면 네, 다 때 되면 하는 다 하는 거고. 정도인데 그럼 만 27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쭉 검사했으니까 사실 평생 공부하고 그냥 검사 일을 하신 분인데 글 쓰는 솜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이건 이제 약간 편집자의 견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좀 이렇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형사 검사가 접할 수 있는 이제 사기꾼 사례들, 형사 사례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좀 한국 사회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나 에피소드들을 마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미스 함무라비처럼 몇 곡지에 걸쳐서 이제 약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검사로서 만난 뭐 피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피해를 본 피해자라던가 이런 분들의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제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검사들의 내밀한 사생활, 위계질서라던가 아니면은 좀 뭐랄까 일반인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검사들만의 여가 생활 그리고 이제 검사들 사이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와 4부는 아마 편집자가 일부러 맨 뒤로 뺀 것 같아요. 약간 난이도가 있다 싶어서. 네. 근데 저는 4부 법의 본질 부분을 보면서 진짜 감탄했어요. 이 양반은 그냥 인간미 있는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검사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사건을 단초로 해서 그러니까 법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한 대목의 에세이들이 있는데 제가 읽은 법과 관련된 에세이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훌륭한 부분, 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검사내전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 YG 어떤 평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독서 클럽을 진행하면서 이 법률과 관련된 책을 읽는 일반인들과 같이 읽는 그런 독서 클럽을 진행하면서 검사 내전과 함께 다른 책을 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전 직장 대표이시도 한데 김영태 변호사님이 쓴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이라는 법률 에세이가 또 있거든요. 이 책도 이제 구성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고와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 한편으로 사실은 약간 어떤 현대사, 굵직굵직한 현대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법정 변론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진행한 독서 클럽에서는 검사 내전도 좋았지만 이 김영태 변호사님 책도 굉장히 훌륭했다. 그러니까 약간은 상반된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검사의 시각으로 보는 형사 사건들이라고 하면 그 양반은 이제 약간 굳이 분류하자면 인권 변호사의 그렇죠. 시각으로 본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시기도 한데 뭐 예. 이런 거죠. 네. 같이 읽으면 굉장히 균형적인 감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책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웃긴다, 재밌다. 네, 그러니까 웃긴다, 재밌다가 아니라 거꾸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재미있게 잘 읽히고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가끔 참 웃긴다. 네, 유머 감각이 좀 살아있다, 이 아저씨가. 뭐 그런 부분 아닐까요? 저는 보면서 사실 이 사기공화국 풍경 1장이나 2장 사람들 이야기들은 뭐 경찰이라든지 뭐 검사, 뭐 변호사, 뭐 이런 하여튼 사람들 좀 사건 사고 아니면 사회부 기자라든지 뭐 법조 출입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면 다 쓸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긴 한데 이거를 특별히 뭐 검사이기 때문에 더 뭘 잘 썼다 이런 거보다도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 문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툭툭 던지는 이 아재 개그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속담도 있었나 싶은데 찾아보면 없는데 네. 마치 조어들이 원래 있죠.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것처럼 속담류의 이런 말들도 툭툭 던지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1, 2장까지는 그런 거가 아주 재밌었다는 거고요. 3장은 그야말로 이제 검사 아니면 쓸 수 없는 글들이었고 4장은 오히려 이제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쓸 수 있는 법대 교수들이 쓰면 어울릴 것 같은 이런 글들이었는데 3장 빼면 하여튼 이 1, 2, 4장은 꼭 검사가 아니라도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했으나 이 김웅 검사가 워낙 필력이 좋아서 아주 잘 읽힌다. 저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JYP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능청스러움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능청스러움. 그 1, 2부에서 특히 드러나는 시각인데 본인이 그 수사 담당 검사이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그 수사의 풍경을 이제 묘사를 하는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듯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검사내전을 올해 초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최고의 에세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상반기 거의 다 지났는데 상반기 거의 다 지났는데 제가 생각하면 왜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진짜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전문 작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라는 직업에서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던가 고민이라던가 애환을 소재로 해서 한국어로 쓸 수 있는 굉장히 맛깔나고 완성도 높은 에세이를 써냈고 그걸 이제 모은 책이 바로 검사내전입니다. 네. 그래서 딱히 나는 검사에 별로 관심 없는데 검사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검사들의 고민 같은 거 알고 싶지 않은데 같은 분들도 한국어로 쓰인 굉장히 독특하고 완성도 높은 에세이 한번 읽어볼 생각이 있다 싶으면 검사내전을 들어서 읽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에세이들은 저는 그냥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탐복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 양반 분명히 문청이었을 것이다. 맞아요. 분명히 문청이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검사가 된 거지.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일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가니까 자기가 문청이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문청이 되어서 전업 작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검사 출신의 글 잘 쓰는 작가를 놓쳤을 수 있으니까. 네. 전 이분이 생활형 검사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별일 없으면 한참 더 정년 퇴임 정년까지 때까지 하실 것 같은데. 검사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판사들의 경우에는 판사들 얘기를 좀 했지만은 검사님들은 사실 승진을 못하면 보통 조직에서 그냥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죠. 기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저 후배 검사가 윗사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옷 벗을 때까지는 하실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어쩌면 그게 버티는 게-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버티는 게 불가능해요. 내 말을 마무리를 하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웅 검사의 집에 계신 제일 높은 분만 허락한다면 전 이분이 검사 그만두고 당분간 몇 년 동안이라도 전업으로 글만 써도 된다.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을 쓰시든 에세이를 좀 더 쓰시든 저 나쁜 사람 때려잡는 거 좀 중단하시고 글만 써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재능 자질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감동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도박에 빠진 엄마와 딸 이야기.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정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제 마음 한편이 짠했고요. 진짜 또 빵 터졌던 게 그들이 고소왕의 댕가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소를 해서 심지어는 검사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저 사람한테 걸리면은 또 민원 대상이 되고
또 고소를 당할까 봐서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 고소왕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뭔가 되게 얄미우면서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애정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 또 그게 이제 이 김웅 검사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던가 혹은 검사 내전의 책의 매력을 좀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에세이에 이렇게 줄 많이 치면서 읽은 책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가지고요. 즐거운 독서였고, 사실 그 법률가들 중에서 글 잘 쓰고 책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그 뭐 국내에도 있고 뭐 외국에도 많이 있고. 그 예전에 이제 뭐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청문회 때 약간 체면을 좀 구기셨습니다만, 그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부터 그 글 참 다양한 분야에서 우아한 글, 재밌는 글 많이 쓰시는 분이었고, 뭐 문유석 판사도 계시고. 근데 현재 스코어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가 중에서 김웅 검사가 제일 글 잘 쓴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검사내전은 정말 그냥 누구한테 권해도 글 잘 쓴다라는 소리를 들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단편 소설 보듯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라는 어떤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애환 뭐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 보듯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맨 뒤쪽에 가면은 뭐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일반인들도 이 법률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거운 에세이들도 있고, 뭐 근데 구성이 저는 아주 좋아요. 예. 두 분 그 YG와 JYP가 너무 이 부장 검사라는 후광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평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아니에요, 전혀 우려도 아니에요. 좀 드는데요. 제가 뭐냐면 아니 제가 부장 검사가 뭐 얼마나 높은 거라고. 제가 아까 검사를 내가 얼마나 진짜 네. 싫어하고 짜증내는지 제가 차장 아까 검사만 돼도 했잖아요. 약간 후광 신경 쓸 수 있는데, 부장 검사는 이게 부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널린 게 부장 판사, 부장 검사거든요. 제 얘기는 이 책 굉장히 잘 쓰셨고 저자 김웅 검사님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는 것도 저는 쉽게 동의가 되는데, 그 동의 수준이 사실 그 두 분 너무 지금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라는 집단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 분이 또 그러한 어떤 불신 내지는 편견을 은연중에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 검사 내전을 읽고 나서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검사를 워낙에 싫어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또 검사들이랑 친분이 계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검사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다. 말 잘 통하고 교양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상한, 그리고 성정이 굉장히 바른 검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강 기자 너무 그렇게 검사들을 싫어하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들 중에 한 분이 이 김웅 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그 검사라는 걸 떼고서도 이 책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양변의 지적을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인정,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JYP가 평소 검사에 대해서, 검사는 너무 외골수로 막 일만 한다. 그리고 법전만 맨날 막 파고 막 수사만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저는 교양이 부족하다. 성마르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감수성 이런 것도 좀 떨어진다. 그리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쓰레기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까의 고백과는 아까의 또 고백과 다르잖아요.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연결된 모습을 또 그거는 YG가 자꾸 농담해서 한 거고. 근데 하여튼 그런 불신을 갖고 있었고 뭐 있었던 게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검사도 있구나라는 반가움에 더해서 이런 검사가 대다수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까지 얹혀져서 아주 반가웠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 책을 더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검사들도
국민들이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지들도 좀 알아서 좀 자제하고 좀 열심히 하고 그런 효과는 없을까?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근데 말고 뭐. 저는 이 김웅 검사의 검사내전 읽으면서 약간 좀 슬픈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본인도 약간 패배감 같은 것들을 계속 드러내잖아요. 나는 결코 이 검찰이라는 조직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들은 이 변두리에서 뒷받침해주는 거다라는 약간의 그런 뭐랄까 패배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울분이 약간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깔려 있고 이제 그 서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밖에서 사고 치는 검사는 따로 있고 이렇게 밑에서 뭐 그 물 밑에서 이렇게 발길질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검사는 검사대로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생활형 검사들은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는 검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투트랙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승진 내지 출세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직적으로 좀 지적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검사 내전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양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